이런 경우 꽤 많으시죠. 소송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럴 때 내가 시작한 민사소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내가 시작한 민사소송, 이거 진짜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치 뭐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처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법에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되돌리기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소취하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럼 이 소취하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소취하!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소송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원고가 법원에다 저 이 소송 이제 그만할래요. 거둬드릴게요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하죠? 소송을 시작한 게 원고니까 끝낼 권리도 원칙적으로는 원고한테 있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되돌리기 버튼 어떻게 누르는 걸까요? 방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소송의 운명이 딱 갈리는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먼저 피고가 아직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원고가 그냥 자유롭게 누구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피고가 일단 대응을 시작했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원고 혼자서는 절대 소송 못 끝내요.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라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피고가 소송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답변서 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말을 하는 걸 의미해요. 바로 이 행동을 하는 순간 원고가 혼자서 마음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고가 소송 취하할게요 하고 서류를 내면 법원이 이 서류를 피고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피고는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딱 2주라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 2주라는 시간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만약에요, 피고가 이 2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에서는 그냥 동의한 걸로 봅니다. 일종의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곧 동의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 난 이 소송 계속 할 거야 싶으면 반드시 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자, 좋아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소취하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취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소송을 일시정지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록을 싹 지워버리는 거죠. 법적으로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소송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제한, 일종의 타이머 같은 거잖아요. 소송을 걸면 이 타이머가 딱 멈춰요. 근데 소를 취하하면 멈췄던 타이머가 다시 원상복귀돼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겠죠? 다행히 6개월이라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소 취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취하면 맨 처음에 타이머를 멈췄던 그 효과를 되살릴 수가 있어요. 6개월,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취하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소를 취하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소송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걸 바로 제소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소금지. 이건 말 그대로 한번 쾅 하고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도대체 언제 닫히는 건지 그 조건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소중한 권리를 영원히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이 나왔냐 안 나왔냐 바로 그겁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취하였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졌어요. 패소 판결을 받고 나서 에이 그냥 취하할래 하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면 바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다시는 똑같은 소송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 하나가 내 권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리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취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진짜 꼭 확인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함정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지 않나요? 상대방이랑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합의를 했어요? 아, 이제 소송만 취하하면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크고 위험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소취하랑 항소취하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개는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항소를 한 상태예요. 여기서 상대방이랑 합의를 보고 소취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졌던 그 판결까지 싹 다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항소취하를 해버리면 그 순간 1심에서 졌던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아니, 합의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패소한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단어 정말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팁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소송 비용 문제예요. 보통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요, 소를 취하한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합의할 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문구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냥 우리끼리 쓴 합의서만 믿고 덜컥 소를 취하하면 안 돼요.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면 그 합의서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럴 땐 법원을 통해서 화해 권고 결정 같은 걸 받아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멈추는 소취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셨다시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소송을 멈추는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